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발표를 하게 된 학부연구생 고가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은 Evaluating the Effect of Stimuli, Color and Frequency on SSVP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논문 발표에서 PCSSVP와 ARSSVP의 배경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극의 색깔과 주파수의 성능 차이가 SSVP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센서스 저널에 게재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3.576, 엔지니어링, 일렉트로닉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Materials and Methods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브젝트는 총 42명으로 모든 참가자가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맹, 뇌전증, 심한 편두통이 배제 기준이었습니다. O1, O2, O3, PO3, PO4, PZ 총 6곳의 EEG 활성을 기록하였습니다. 시각 자극은 빨강색, 초록색, 흰색, 주파수는 5, 12, 30Hz 조건으로 총 9가지 실험 조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빨간색, 초록색, 흰색은 각각 C1, C2, C3로 주파수 5, 12, 30Hz는 F1, F2, F3로 명명하였습니다. 실험 환경은 조용하고 조도가 낮은 실내에서 진행하였으며 세로 고침 빈도가 60Hz로 정사각형 피규어가 보조화면에 보여졌으며 거리는 60cm였습니다. 실험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가자들은 약 15분 정도 인구 통계 데이터와 정신 활성 물질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후 자극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자극실험은 같은 세션 동안 모든 실험 조건을 3번 경험하였고 이때 자극 제시 순서는 3개 시리즈와 참가자 사이 시리즈 전체에 대해서 무작위로 배정되었습니다. 각 자극은 10초 동안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였으며 자극 사이의 시간 경과는 30초였습니다. 각 시리즈가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3분 동안 자유롭게 위치를 수정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총 25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가자의 주의력을 평가하는 CPT 테스트가 마지막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테스트는 약 14분에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전체 실험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EEG 시그널 프로세싱은 SNR을 얻기 위해 2개의 필터가 사용되었으며 3에서 80Hz 대역 밴드패스와 50Hz 슬로 필터를 통해 잡음이 처리되었고 데이터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오류 또는 아티팩트의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각 대상, 조건, 전극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벡터를 잘라 발표의 10초 중 처음과 마지막은 버리고 각 자극의 깜빡임에 해당하는 8초 기록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때 8개의 윈도우는 7th second overlapping 윈도우로 50%씩 분할되었습니다. 각 윈도우마다 FFT를 적용하였으며 Wilks 메서드에 따라 결과를 에버리징 하였습니다. 샘플링 주파수는 500Hz이고 윈도우 길이가 2세컨드로 1000개의 샘플이므로 FFT 분의 능은 0.5Hz였습니다. SNR을 얻기 위해 각 주파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주파를 고려하였고 이때 저주파의 경우 5와 10Hz, 평균의 경우 12와 24Hz, 고주파의 경우 30과 60Hz로 고려되었습니다. SNR을 얻기 위해 사진상의 위에 이 방정식이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 SNR은 데시벨 단위의 로그 적도로 전달되었습니다. 평균은 조건과 참가자당 하나의 SNR로 계산되었으며
전극의 활성 분석을 실시하여 후두부 전극에서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O1과 O2에 해당하는 SNR을 평균화했습니다. C와 D가 O2와 O1과 O2에 해당하는 SNR을 평균한 그래프입니다. 통계적 평가는 1차 평가로 참가자당 셀 프레젠테이션 결과와 O1 및 O2 전극의 활동을 평균한 후 언어바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어떤 전극이 더 높은 SNR을 생성하는지 식별하기 위해서 언어바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는 로우 팩터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후두엽의 방구 팩터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두엽의 전극이 더 많은 SNR의 신호를 생성한 것이므로 후두엽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음을 의미합니다. 이 피겨 4는 SNR이 95% 신뢰 구간으로 주장한 6개의 전극에 대한 평균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컬러와 프리퀀시에 대한 SNR 분석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조파의 SNR에 해당하는 분석을 위해서 9가지 실험 조건을 정규성 테스트에 적용하였을 때 첫 번째 고주파에서는 C3와 F1, C3와 F3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정상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두 번째 고조파에서는 C1, F3를 제외한 모든 상태에서 정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두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이는 컬러와 프리퀀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인터랙션을 비교했었을 때 색상과 빈도에선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며 또한 인터랙션에서도 그러한 효과를 지금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겨 5는 SNR 95% 신뢰 구간에서 1차 고조파의 9가지 조건을 의미하고 평균을 의미하고 피겨 6는 SNR 95% 신뢰 구간에서 2차 고조파의 9가지 조건에 대한 평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인자 간의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단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퍼스트 하모닉과 세컨드 하모닉에 대한 각각의 지금 컬러와 지금 프리퀀시에 대한 단순 효과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색상 단순 효과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면 첫 번째 고조파에서는 5Hz에서는 녹색과 빨간색이 흰색보다 더 많은 SNR을 생성하고 그리고 12Hz에서는 지금 R과 화이트가 그린보다 더 많은 SNR을 생성하였지만 이 둘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0Hz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컨드 하모닉에서는 화이트와 그린이 레드보다 더 큰 SNR을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었고 24Hz에서는 화이트가 그린보다 더 많은 SNR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레드는 다른 두 색깔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0Hz에서는 다른 세 가지 전부 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프리퀀시의 단순 효과에 관련돼서 첫 번째 고조파에서는 빨간색에서 평균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생성하였고 그리고 낮은 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수가 더 많은 SNR을 생성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동안 수행된 유관 검사에서 첫 번째 고조파가 항상 다음 고조파를 동반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두 분포를 정규성으로 조정을 하고 두 고조파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이제 구한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측정된 신호의 SNR과 참가자의 주의력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9개의 실험 조건에서 고조파의 SNR과 CPT2에 의해 제공된 4개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3가지 색상과 저주파에서만 1차 고조파 신호의 SNR과 반응 시간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결과로는 후드엽에서 제일 높은 SNR이 측정이 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 한계가 있는데, 주요 한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건식 전극을 사용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참가자의 연령의 범위가 좁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건식 전극의 경우 활동 분석과 색상 및 주파수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 연령 범위에 관해서는 범위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관심 변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컨클루전입니다. 평균 주파수는 가장 많은 주파수 SNR을 생성하고 그 다음으로는 낮은 주파수, 그 다음으로는 높은 주파수가 SNR을 생성하는 순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흰색과 빨간색은 중간 주파수로 녹색과 빨간색은 낮은 주파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높은 주파수에서는 색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빨간색 사용 시 뇌전증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빨간색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고조파의 검출과 판별은 서로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 작업에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낮은 주파수로 작업할 경우에 주의 능력이 좋은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